박지훈 변호사. 아, 그리고 2주 만에 오셨어요. 얼굴 천재 김준일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얼굴 천재 오늘 상태가 왜 이래? 상태 안 좋아요. 나라 꼴이 이런데 좋을 리가 없지. 마음 편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그래도 여행은 잘 다녀왔죠? 여행은 잘 다녔지. 너무 좋았어. 근데 사진이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뭐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되는 버킷리스트 장소 같은 느낌. 시청자분들께 죄송하긴 한데 혼자 놀다 온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그 이탈리아의 이제 돌로미테라는 알프스 산맥 크게 보면 거기에요. 이제 위에는 몽블랑은 이제 스위스 쪽이고 그 밑에 지역인데 굉장히 좀 힐링이 됐어요? 예, 힐링이 많이 됐어요. 한국 분들이 그리고 요즘 약간 바람 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요 거기. 거기를 많이 만났어요. 한 네. 외국인의 한 3분의 1은 한국 막 사람.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평론해주고 이런 거 아니야? 또 거기 아닙니다. 가가지고 산속에서 아닙니다. 이탈리아 산속에서 정치 평론 정치 금지. 정치 금지. 정치 금지. 네. 예. 근데 이제 바로 현업으로 돌아오니까 또 정글이야. 정글이야. 예, 웰컴 투 정글이야.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우리 지금 시사 평론 하는 사람들 네. 정말 한 일주일 정도 빠지면요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우리 김준일 평론가 근 한 3주 빠지셨죠? 2주 반? 2주 정도. 네. 명절을 하고 하면 뭐 네. 그런 상황인데 뭐 워낙 김준일이니까 뭐 적응이 하시겠지만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 특히 뉴스토마토를 주목해 주시라.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뉴스인사이다 박지훈 진행자. 저도 요새 아침에 진행하기 사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요새. 이런 게 아침에 6시에 단독인데 제가 대략 내용은 아는데 구체적 내용은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궁금해서 한 4시쯤에 일어났어요. 네. 그걸 미리 알려고. 근데 6시 될 때까지 안 알려줘? 저한테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야, 6시 때까지 기다렸어. 2시간 동안 네. 지난 거 보고 계속 기다렸었는데 네. 그만큼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방송으로 이렇게 어쩌면 제가 취재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제 입을 통해서 거의 첫 보도가 되는 맞아요. 거니까 예. 책임감도 일보. 있잖아요. 책임감도 맞아요.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이에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명태균 씨 육성을 통해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윤 청장한테 문자가 왔어. 윤석열이가 달라고 한다. 윤석열 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일단 명태균 씨가 예. 대뜸 반말을 한대요. 아, 그래요? 사람들한테 뭐 나이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는 분이에요? 70년생. 칠공? 어려워. 70이야? 누나보다 어리네. 아니, 나 왜 이래? 나 같은 나이야. 대충 반말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반말의 아이콘이거든. 보고 싶다 한번.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예, 얼굴 반말 천재하고 살살- 만나서 반말 한번. 살살 까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예. 어쨌든 이게 어제 제가 또 주목해서 봤던 게 그 MBC 경남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이 미래한국연구소 여기에서 여론조사한 게 몇 건인가를 다 전수조사 같이 했어요. 그래서 보도를 했는데 109건 정도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 이상한 여론조사들을 꽤 몇 개를 발견을 해가지고 MBC 경남이. MBC 찾아보세요. 예, 예. 보도가 있습니다. 뭐 네. 제목이 명태균 수상한 여론조사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그 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 시절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김영선을 띄우기 위해 당내 경선 후보자들 여론조사 있잖아요. 근데 네. 김영선이 1등이 됐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딴 사람이 되고 어.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네.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돈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대선 끝까지 간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조작이 됐다 안 됐다를 네, 제가 그 지금 부분 말하기 뭐 좀 어려워요. 아직 예, 어려운데 예. 어쨌든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얘 잡아가지고 하면은 내부 여론조사도 뭐 잘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게 잘 뽑아주고 그러니까 얘랑 손잡는 게 이미 알 사람은 다 알았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점점점 체급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중간에 누가 얘를 이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중앙무대로 진출을 했느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 나왔을 때
그때 그 이제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 될 때 그때 나경원하고 주호영하고 붙었을 때 그때도 이제 여론조사가 뭐 있다는 거고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도 그게 있었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대선이면은 점점 체급이 올라간 거잖아. 그렇죠. 명태균 입장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 과정에 그럼 뭐가 있었고 실제 뭐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수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의 핵심은 그 부분이에요. 네. 한국미래연구소 네. 본인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미래한국연구소 그리고 PNR이라는 뭐 여론조사 리서치 회사. 회사 그렇게 통해서 했던 부분들을 갖고 그걸 조작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을 충분히 자신이 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도 당시 윤석열 후보긴 하지만 네. 이 사람이 상당히 그것을 원했고 보고 싶어했고 그래서 빨리 해라 가중치 적용시켜라 네. 이런 녹음 자료가 있어요. 네. 가중치를 적용해서 제가 조작했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후보한테 보기에 유리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윤석열이가 보고받고 싶어해 빨리 뽑아줘 가져가겠다라는 네. 등등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대통령 후보 만들 때도 큰 역할을 했고요. 이준석 의원의 전 대표 시절도 큰 역할을 했고 그게 지금 녹음으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닌가. 조작은 아닙니다.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네. 예, 그게 지금 확인되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죠, 뭐 조작은 아니겠죠. 예, 그 네. 조작은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확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조작했다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여론조사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판을 짰다라는 게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의 지난 뉴스토마토 진술이죠, 보도에 진술. 진술이 예.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분은 데이터를 쥐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이제 그 뭐야 비공개. 그걸 뭐라 그러지? 비공개로 하는 자체 여론조사, 자체 여론조사를 돌려서 어떤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 다음에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언론사랑 조인해서 발표를 하고, 그 통계를 가지고 후보를 만나고,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판이 흔들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정치권에서 역할을 했는데, 처음에는 창원을 무대로, 그 다음에는 경남을 무대로,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까지 확장된 거 아니냐. 네, 그 내용의 녹음 자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누가 아까 이제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럼 명태균 씨를 누가 소개시켰냐? 이 보도에서는 김영선 의원이라는 일단은 거잖아요.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역할을 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씨의 주장인데 그 이 씨는 김영선 전 의원하고도 관련성이 있고 명태균 씨의 한국미래연구소 맞죠? 한국미래연구소에서 미래한국. 죄송해요. 미한년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이사직도 맞습니다. 이사직도. 대표는 김영선이 나중에 하고요. 그 중간에 아주 깊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 명태균이 윤석열 총장을 만나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로 김영선 전 의원이 역할을 했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요. 서울대 법대라고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서울대 법대 제주에도 너무 많거든요. 서울대 법대끼리 친하고 이런 건 아닌데 다. 잘 안 친하더라고. 그래서 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영선 전 의원이 어떠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고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의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소개시켜달라고 네. 부탁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고, 알고 보니 뭐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선산 김씨 네. 굉장히 희귀한 뭐 성씨인데 두 분이 이제 그래서 친밀감을 갖고 언니 동생 하게 된 거고, 여기는 대체로 언니 오빠야. 오빠가 나오죠. 이번에 오빠가 나오죠. 오빠가 나와. 오빠 나오고 언니 나오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대체로 그냥 언니 오빠야.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 정말 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막 퉁치고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이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가까웠다라는 게 추론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가까웠겠죠. 예. 가까우니까 이를테면은 명태균이 나중에 뭐 보궐선거 때 김영선 뭐 밀어 넣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이권 공동체 뭐 이 정도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도와주고 밀어주고 네. 적절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이권도 나눠주고 자기가 더 이제 힘이 세졌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되게 독특한 사람 같아요. 네. 굉장히 독특한 사람 같아요. 예전에 이제 텔레마케팅하고 그러면서 예. 지역에 있는 그 유권자 정보, 뭐 지역민 정보들을 상당히 입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또 이제 여론조사 쪽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근데 이게 사실 정치권에 좀 기웃대는 사람들 중에는 자리를 바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자리를 바라서 내가 공식적으로 뭐가 임명이 되거나 뭐 이게 이제 지명직이라도 뭐 이런 거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명태균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여론조사 돌리고 이쪽으로 하면서 또 정치적 조언도 하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약간 역설적인 냄새가 나는 것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돈이었다 이게. 지금 까보면은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2분의 1은 내 거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독특한 직업군은 사실상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계의 스카포라스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네. 봐봐요. 예. 김영선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선수야, 플레이어야.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스포츠 에이전트처럼 정치 에이전트야. 그래가지고. 반띵이야. 네가 얻은 연봉에 반띵. 이론도 틀리면 안 돼. 안 돼. 이론도 틀리면 안 돼. 어. 반띵은 내일 가져와야 되고 네. 동계산 철저히 하고 네. 얘를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 지금 얘가 지금 소속이 없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러네. 7불살 끌고 가가지고 뭐 에이전트가 본인이 얘도 팔고 국힘도 지금 협박하고 네. 민주당도 제가 찔러보고 그렇지 민주당도 민주당 중진도 전화했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 있어야지 캐시카우가 현금이 들어오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정치 에이전트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주 정치 에이전트로 아, 바꿔야 이거 돼. 정말 KBO 스포츠 에이전트 KBO. 저 입장에서 스포츠 에이전트. 현직 에이전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명한 예. 김도영 선수 제가 예. 에이전트인데 그래요. 뭐 그렇게 에이전트를 매도하시니까 외로운 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 거야. 내가. 그런 그러니까.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머리가 같습니다. 어. 돈도 돈이지만 가장 중요시 여긴 거를 영향력으로 본 것 같아요. 이쪽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스카포로스도 그런 거 있거든요. 저기 가면 다 된다라고. 저희 에이전트는 그렇게 믿진 않더라고. 우리 선수들 만나보면 긴가민가 갸우뚱거리는 거. 그러니까 저는 김준일 우리 평론가님 말씀 이어서 얘기하면 분명히 이 사람 목표는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정치계든 뭐든 최종 목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간 단계의 목표는 영향력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원했던 게. 네. 내가 이 사람 픽도 했고 너 내가 픽했다 너 될 거다 되게 만들어도 주고 또 설득도 시켜요. 너 네. 가능성 있다. 네. 정치하자. 이 지역구 들어가자. 출마해. 여기 가능하다. 대선도 그랬다는 거죠. 이 역할도 하고 그러면 에이전트라면 그래도 쏙 빠져야 되는데 네. 향후의 어떤 진출을 위해서 네. 내가 그래 했던 걸 또 자랑을 해요. 어. 자랑을 하고 오빠 얘기도 나오게 만들고 그걸 굳이 네. 공무원들한테 창원시청의 창원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들려줬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 씨의 예. 증언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이분이 목적한 바는 마지막이 뭐 돈인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간에 큰 목적은 정치계나 정치력 에이전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나는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나. 비선 실세? 네. 아니요. 실세보다는 내가 픽하는 사람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믿게 따르게 만들고. 할 수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핵심 저기가 네. 여론조사고. 네, 여론조사라는 네, 걸 네. 들고 근데 들고. 여론조사를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한 걸 들고 가가지고 네. 좋게 써먹어요 이렇게. 어. 필요한 거 써먹고 가중치 머리 써먹고 네, 네. 이거를 공표할 때도 있고 공표하지 않는 여론조사도 있고 요거를 요 자료를 갖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설득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죄송하지만 에이전트 같네요. 저도 이게 선수 기록 갖고 가가지고 네 기록이면 지금 삼성 라이온스 기아 타이거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에. 그런 의미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치계에 아주 영향력을 예. 보여주는 예. 내가 영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 그 힘이라는 게 음. 그게 뭐 관직을 얻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굳이 따지면 반띵 받은 건데 네. 글쎄요 그게 최종 목표인지는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뭔가 약간 무슨 존재라고 해야 되나? 그 제갈량 아닌가요? 제갈량? 책사. 여의도 본인은 제갈량? 그렇게 주장을 해. 그러니까 네, 본인은 책사, 네. 정책 책사라고 본인은 얘기를 불리기를 하는데 좋아한다. 무슨 정책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근데 네. 딜은 잘한다. 정책 확실하게. 책사면 의정 갈등 좀 해결해 주라.